네, 이어서 파트너님의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애플을 팔고 테마주를 산 워런 버핏의 속내는 이라는 주제인데요. 강의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이 경기 침체 우려감을 딛고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도 연동이 됐는데 우리는 생각만큼 강한 움직임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물론 이제 최근에 전기차 포비아 현상 때문에 전기차 관련주들 강한 움직임이 나왔고 코로나 확산세나 아니면 엠폭스 관련주들이 강한 움직임이 나왔어요. 또 지난 금요일 날에는 또 워런 버핏이 애플을 팔고 또 우주항공이나 또는 화장품 관련주들을 사면서 그런 관련주들이 움직였는데 다음 주에는 우리 시장 어떻게 전개될까요? 송견 지명에서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항상 전략을 짤 때 탑다운으로 짜야 됩니다. 글로벌 시장, 국내 시장, 여기에 따른 유망 섹터와 유망 테마 이렇게 이제 가야 되는데 먼저 미국 시장의 움직임을 보죠. 자, 제가 지난주에 미국 시장은 저러한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일단 미국 시장은 반등하고 또 약간 눌림목도 준다 이런 말씀 드렸죠. 먼저 지난 금요일 날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초에는 반등세를 이어갈 것이다. 그렇지만 약간 올라갔다가 이제 CPI나 PPI 확인하면서 좀 움직임이 나오고 대신 이제 또 옵션 만기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옵션 만기일은 항상 약간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온다. 그래서 반등 이후에 눌림목을 준다. 대신 이제 제가 지난번에 이런 움직임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하락을 하고 5일선 돌파하고 11선 돌파하고 21선 돌파해서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나온다고 했는데 자, 이번 주에 미국 시장은 이런 반등이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생각보다는 조금 강하게 움직였어요. 그러나 일단 주초에는 올라갔다가 멈칫했지만 CPI, PPI 발표하면서 움직임이 강해졌습니다. 다만 이제 옵션 만기일 때는 약간 쉬어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는데 우리가 예측했던 대로 대체적으로 움직였다는 이야기죠. 자, 그럼 이제 다음 주에는 FOMC 의사록도 공개하고 또 잭슨 홀 미팅도 있는데 다음 주에는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까요? 자, 그렇다면 최근의 시장의 움직임을 간단하게 좀 리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PPI가 계절 조정으로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죠. CPI는 주고부위 상승은 좀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3년 반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이 두 수치가 나올 때 좀 강하게 움직였었죠. CPI는 제한적으로 나왔고 자, 소매 판매는 최근에 미국 시장의 조정이 결국 고용이 악화됐던 거죠. 실업률이 늘어나고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최근에 2주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소매 판매도 좋아지고 또 월마트도 실적이 좋아지면서 경기 침체로 가는 거 아니구나 이런 이제 기대감 때문에 상승이 나왔다는 이야기죠. 자, 리세션에 대한 우려감을 벗어나면서 컴백 랠리가 나왔는데 그렇다면 지금 미국 시장은 하드 랜딩 우려를 많이 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소프트 랜딩을 할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 경기가 침체가 됐을 때 50bp 빅것을 단행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형성이 됐는데 경기가 침체로 가지 않고 골디락스 형태를 가져간다면 페드가 금리를 인하할까? 오히려 동결할 수도 있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온단 말이죠. 빅컷은 아니지만 파월이 이번에 이제 잭슨 홀 미팅을 하죠. 여기에서 통화 정책의 질서 있는 차례라는 게 뭘까요? 빅컷보다는 베이비컷으로 간다는 이야기죠. 보통 이제 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할 때 보면 그 0.25%포인트 이제 25bp라고 하죠. 그걸 베이비 스텝이라고 하고 또 그다음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 울트라 스텝 이렇게 가는데 이제 금리를 올릴 때는 보통 스텝으로 표현을 하고 또 금리를 인하할 때는 이제 컷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빅컷보다는 이제 베이비 컷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다. 왜 그러냐? 일단 금리는 동결할 가능성은 낮겠죠.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긴 하지만 여전히 산업 생산은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택 경기는 고금리 때문에 상당히 좋지 않다는 이야기죠.
주택 지표가 지금 39로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금리는 동결하는 게 아니라 25bp 정도는 인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건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자, 9월 FOMC 회의 전까지 PC 또 고용 보고서도 발표되고 또 CPI도 발표된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연준은 결정을 하겠죠. 근데 한 25bp 정도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러면 이제 악재는 끝났냐 이거죠.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자, 엔큐리 트레이드 자금의 청산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다만 과거처럼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는 않는다. 그럼 이제 엔큐리 트레이드 자금이 청산이 된다는 것은 결국은 AI 기업들의 버블 때문에 조정을 받는다는 이야기인데 그럴 가능성은 조금 좀 낮다. 왜냐하면 뱅크 오브 재팬이 우리 시장도 안 좋고 또 국내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있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지 않겠다. 그럼 이제 엔화 강세로 돌아서지는 않겠죠. 연말까지는. 자, 그래서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온다. 자, 여기까지가 흔히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다만 항상 시장을 그랬죠. 모든 사람들이 시장에서 진행이 되는 이런 상황을 가지고 투자를 한단 말이죠. 근데 돈을 버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빅머니들, 소수 사람들만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시장과 반대 방향으로 굳이 갈 필요는 없지만 시장에 숨겨진 저희를 파악을 해야 된다 했죠. 좋아하는 아가씨가 있어요. 근데 이제 선남선녀가 만나는데 보통 남자들이 이제 대시를 하게 되죠. 근데 저 여자가 아무리 내가 대시를 해도 좋아하는 기색이 없어요. 그렇지만 또 나를 거부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런 미묘한 부분을 통해서 저 여자가 나를 싫어하지는 않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뭐 싫어하면서 이렇게 밀어낸다고 해서 나를 진짜 싫어하는 건 아니다. 그렇다면 세상살이가 마찬가지죠. 앞에서는 절대 하질 않아요. 그 젊은 여성들이 가장 즐겨 쓰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맞아요. 젊은 여성분들은 아직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약간 좀 확실한 지위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상대방을 공격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긍정을 해준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듯이 항상 시장에 숨겨진 저희를 잘 파악을 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경기 침체 우려감 또는 엔큐리드 청산에 따른 AI 관련들의 조정, 요것 때문에 시장이 무너지긴 했지만 엄밀하게 따져보면 대선 레이스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선 주자들의 어떤 지지율 변화에 따라 시장이 움직이더라.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저격 사건을 통해서 어떤 시장의 대세로 떠올랐고 무조건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 근데 바이든이 사퇴를 하고 해리스가 등판했어요. 의외로 선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빅머니들은 일단 양면 전술을 구사하는 흐름이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결정이 된다. 만약에 이번에 8말 9초에 전까지도 시장이 반등이 없다면 이 대선은 틀렸다. 대선 레이스는. 왜냐하면 대선 랠리라는 게 11월 달에 대선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조정을 마무리해서 튀어 올라가야지. 만약에 이게 계속 안 좋게 진행이 된다면 그때는 올릴 마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저들은 이제 트럼프가 될지 해리스가 될지는 모르겠다. 다만 해리스가 생각보다는 선전하기 때문에 해리스 랠리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시장이라는 것은 주식은 엄밀하게 따져서 신경제에 곽강받는 재테크수단이죠. 투자를 통해서 주주가 되는 건데 냉엄한 현실을 보면 빅머니의 머니 게임장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빅머니가 싸게 사서 또 끌어올려서 차익 실현을 진행하는데 시장에 공감대라는 게 있잖아요.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면 누가 따라오겠어요. 만약에 해리스가 어떤 정책이나 내놓고 이런 기대감 때문에 시장이 올라가는 건데 그런 게 없다면 당연히 만약에 트럼프 랠리를 기대하면서 트럼프 관련주를 사서 모아서 끌어올렸다 봐요. 누가 따라오겠습니까? 안 따라오겠죠. 그래서 지지율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최근에 AI 관련주들이 강한 반등이 나왔어요. 이제 해리스 대세론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최근에 15일 날, 16일 날 나왔던 뉴스들을 보면 지지율 격차가 1%포인트다. 박빙이다. 그리고 또 한 3개 정도 제가 뽑았는데 초박빙이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엔비디아나 AI 관련주들이 반등을 했고, 그다음 테슬라도 지난 목요일 날 반등이 6% 정도 나왔었죠. 자, 그런 흐름을 보면 이런 이제 민주당계 자금들은 주로 AI 쪽에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고, 그리고 트럼프 쪽은 일단 뭐 경기 민감주나 테슬라나 이런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거다. 자, 그래서 일단 결정은 이제 8말 9초에 할 걸로 보여집니다. 이제 해리스가 어떤 정책에 대한 것도 발표를 한 번씩 하고, 또 트럼프와 이제 TV 토론을 통해서 실제 검증대에 올렸다는 이야기죠. 만약에 여기서도 그 해리스가 강한 면모를 보여준다면 시장은 AI 랠리는 다시 가속화될 수 있다. 그게 이제 본격화될 수 있는 게 8말 9초까지다. 그래서 제가 급락 이후에 한 달은 조정이다. 그런 말씀 드렸죠. 그래서 급락 이후에 한 달 조정인데 딱 20일 되는 시점부터 시작을 해서 급반등이 나왔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는 약간 올라갔으니까 숨고르기도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8만 9초를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대응해야 좋을까요? 자, 글로벌 시장이 경기 침체 우려감을 딛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시장은 외국인 기관들은 이제 적극성을 띠겠죠. 근데 시장이 좋아지게 되면 코스피가 더 강해지죠. 왜? 외국인들이 미래 전망을 담은 선물을 매수를 해요. 그럼 비싸진 선물을 때리고 싸진 현물을 매수하는 프로그램 차익 매수가 들어와요. 그래서 더 코스피가 강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제가 지난주에 2차 전지 반도체 살아날까? 좋아요. 살아나긴 해요. 그렇지만 지금 대세로 잡을 수는 없다. 그래서 반도체는 스몰캡이나 이쪽으로 트레이딩을 하고, 어차피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로 큰 수익을 내기는 어렵단 말이죠. 그리고 2차 전지는 전기차 폭발 사고에 관한 수혜주들 이쪽으로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었죠. 그래서 반도체나 2차 전지 쪽은 좋긴 해요. 그렇지만 메리트는 있지만 대세로 자리 잡을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 제시해 드렸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 그 거래가 적은 종목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어요. 파라텍이나 저런 것도 올라갔지만,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제 방송에 거래가 없는 것들을 이야기해 줄 수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흐름을 보시고, 자, 그럼 이제 2차 전지 주들은 끝났냐? 그건 아니고 2차 전지는 반등은 나올 수 있는데 2차 전지 관련주들 중에서 화재 사건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좋아진다. 자, 그럼 2차 전지는 끝났냐? 그건 아니고 해리스는 인플레 감축법에 대해서 우호적이죠. 해리스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다 미국에서는 전기차가 안 팔리지만 안전을 위해서나 이런 쪽에서는 나트륨 이온 배터리 공급 확보에 박차를 가야 된다. 그래서 나트론 에너지가 이쪽에 뭐 14억 달러도 투자하는 이런 움직임이 나왔어요. 그래서 전기차는 캐즘을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나 각 국의 이쪽은 대세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쪽을 많이 투자한다. 우리 정부에서도 전기차 충전이나 이런 화재 사건에 관해서 회의를 했고 이제 다음 달에 대책을 발표할 텐데, 그 기대감 때문에 과충전이나 또는 충전 설비 업체들, 리튬 테마주들이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테마가 움직임이 나올까요? 자, 전기차 화재의 근본적인 대책은 뭐예요? 전고체 배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가 꿈의 배터리라고 합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뭐예요? 자, 전고체 배터리는 리튬 이온은 이제 4대 요소가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서로 충돌 못하게 분리막을 하고 여기 액체 전해질을 쌓아 놓는다고요. 근데 이 액체 전해질이 어떤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둘이 섞이게 되죠. 그래서 폭발을 하게 되는데, 그걸 방지하는 게 전고체 배터리죠. 전고체 배터리는 다 고체란 말이죠. 그래서 전해질이 고체죠. 분리막도 필요 없습니다. 그럼 이 사이즈도 줄어들게 되겠죠. 그럼 에너지 밀도도 높아지고 또 충전 거리도 더 늘어나게 되고, 이런 이제 흐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리튬이온 배터리 전해액이 문제인데, 이게 이제 액체란 말이죠. 그래서 쇼트가 발생하게 되면 불쏘시개 역할을 해요. 자, 이 부분을 해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해질을 고체로 바꾸고, 그럼 고체로 바뀌면 양극, 음극 충돌을 방지할 분리막을 가질 필요도 없죠.
자, 요것 때문에 꿈의 배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온도도 한 170도까지는 안정적으로 가져간다. 자, 그렇다면 전기차 관련주들이 대형주들이 강하게 올라가지는 않아요.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올 것이고 이번에 그 테마주들도 전기차 이제 충전이나 이런 화재 발생 관련주들이 올라갔다면 그것은 근본 대책이 될 수는 없다. 그래서 배터리 쪽이 전고체 배터리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다음 주에 움직임이 나오겠죠. 그래서 다음 주 하루 이틀 정도는 강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요즘 테마주들이 작게 순환매가 나오기 때문에 작게 가는 게 좋다. 자, 그렇다면 반도체 2차 전지 좋습니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좋아요. 그리고 뭐 전기차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 좋아요. 다만 이제 저는 역시 물려도 바이오에 물려야 된다. 바이오가 순환매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쪽이든 바이오는 대세로 자리 잡을 수 있고 올라가면 폭발적인 움직임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문자를 보내드렸던 내용입니다. 이제 아침에 보면 시장 상황을 보면서 우리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 거다 이렇게 했는데 8월 14일하고 16일 날 미국 시장이 강하게 치고 올라갔습니다. 2차 전지, 반도체 강하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8월 14일 날은 테슬라도 좀 움직였고 또 이동채 회장이 광복절 특사로 출소를 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럼 이제 보통은 주식시장에서 어떤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 축포를 쏜다. 상승을 하는 걸 이제 축포를 쏜다고 하거든요. 이런 흐름 때문에 2차 전지가 반등이 나왔지만 그리고 반도체 기업들도 미국이 강했기 때문에 강한 흐름이 나왔지만 바이오가 대세다. 그리고 이제 지난 금요일 날에는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자, 미국 시장의 소매 판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시장 우호적으로 작용을 했다. 그래서 경기 침체 우려감이 완화되면서 움직임이 좋았다. 그럼 이제 투자자들은 누구나 다 야, 엔비디아 6% 오르고 테슬라도 6% 이상 올랐어요. 야, 이제 2차 전지 반도체를 사야 되겠네.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근데 웬걸? 반도체 SK하이닉스는 잘 올라갔지만 삼성전자는 제한적이었고 오히려 한미반도체나 이수페타시스가 강한 움직임이 나왔었죠. 자, 그리고 바이오 2차 전지 주들은 오히려 조정을 받고 근데 바이오주들은 초반에는 반도체 2차 전지 섹터가 강해졌기 때문에 다소 경기 심리가 발동을 할 것이다. 그렇지만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돼서 동반 상승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알테오제는 지수 컨트롤용으로 적당한 상승. 삼천당 제약은 황반면서 바이오 시밀러 때문에 강한 유입이 될 것이다. 자, 요게 2차 전지입니다. 그래서 회장 출소한다 기대감 때문에 14일에 양봉을 만들었지만 테슬라가 6% 올라갔는데도 조정을 받았어요. 근데 저기가 조정을 받으니까 얘는 키 맞추기 상승을 해야 되니까 양봉을 뽑아 올렸죠. 이게 이제 알테오젠이죠. 그리고 삼천당 제약은 그동안에는 경구용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눌러줬는데 이제는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도 완화됐고 다도 올라가는데 내가 올라가야지 하면서 강한 양봉을 뽑아 올렸다는 거죠.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항상 여기 국고초에서 저는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주는 대로 보지 말자. 시장을 한 발자국 아니면 반 발자국만 앞서 나가자. 그리고 시장에 보이는 대로 보지 말고 시장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보자. 그게 주식 투자의 핵심이고 그렇게 하는 투자자들은 좋은 결과를 내놓는다. 자, 그렇다면 제가 과거 2차 전지가 강한 랠리가 나왔을 때 그때 그런 말씀 드렸을 겁니다. 물려도 2차 전지에 물려야 한다. 자, 지금은 물려도 바이오에 물려야 한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 시기가 되면 많이 부채도 줄어들고 이걸로 인해서 임상에 투자를 하고 R&D 투자를 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코로나 같이 확산세에 있어요. 또 엠폭스나 기타 백일에 이런 것도 확산세에 놓여 있고 이제 바이오가 움직이기 좋을 만하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실적 좋아요. 또 셀트리온은 진펜트라가 처방급여관리회사의 처방 목록이 등재가 돼서 실적 성장이 가속화된다. 그리고 대주군구 압박 전략으로 통과가 안 됐던 생물 보안도 통과가 된다. 그럼 이제 움직일 거 아니냐. 요건 이제 지난주, 지지난주에 작성한 자료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자, 코로나가 확산세에 있다. 또
100일에도 전 세계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자, 이런 이제 흐름이 나왔는데 앞으로 또 새롭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뭐가 있느냐. 그래서 엠폭스 관련주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엠폭스 관련주나 또는 코로나 관련주나 이게 이제 같이 된단 말이죠. 어차피 진단 키트이기 때문에 코로나도 진단을 하고 또 엠폭스도 진단을 하고 아니면 치료도 마찬가지고 그게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2, 3주 전에 이런 이제 종목들을 말씀드리고 엠폭스 관련주 그다음에 이제 엠폭스 관련주다. 엠폭스는 최근에 그 국제 보건기구에서 비상사태를 선포를 하면서 강한 움직임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이 순환매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엠폭스가 이제 시장의 중심이 또 자리 잡았죠. 그럼 이제 엠폭스가 스웨덴에서도 첫 번째 감염자가 나왔다. 그리고 파키스탄에서도 엠폭스가 발생했다. 그럼 이제 투자자들은 누구나 다 야, 그래, 엠폭스가 대세네. 또 따라가야 되겠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일부 강하게 올라갔던 종목은 추가 상승이 나오겠죠. 그리고 또 안 올라갔던 현대바이오나 이런 종목은 적당한 상승이 나오겠죠. 그렇지만 요건 이제 바닥권이 아니에요. 리스크가 있단 말이죠. 이런 매매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시장을 앞서 나가서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엠폭스 관련주는 이제 추가 대장주들이나 이런 종목은 추가 상승이 나오고 상승 초기를 항상 노려요. 요즘에 그래도 그나마 나은 게 어떤 테마가 형성이 되면 상승 초기 종목이 잘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을 보시면 됩니다. 자, 코로나 관련주. 최근에 이미 좀 늦었죠. 코로나 관련주는 2, 3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그때 보는 게 맞다는 이야기죠. 자, 지금 코로나 관련주들이 추가로 반등은 나오겠지만 오히려 시장은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이제 엠폭스나 코로나나 이쪽에 이제 따라 들어가겠죠. 근데 시장에서는 오히려 거꾸로 하는 거죠. 자, 이제는 이게 대세가 됐으니 오히려 다른 쪽에서 테마를 형성시켜 보자. 그래서 전기차 충전이나 화재 사고 수혜주들을 올라갔죠. 그리고 코로나 또 엠폭스 관련주들 올라갔죠. 그럼 이제 시장이 다 그쪽으로 몰릴 때 빅머니들은 아니야, 이제 또 시장 자생적으로 이제는 다른 쪽에서 먼저 잡아 올리겠죠. 그게 이제 전고체 배터리나 이런 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 관련주들은 일부 올라가겠지만 이제 순환매가 나오겠죠. 어디로? 주로 바이오 그 중형주 쪽으로. 왜? 시장이 좋아지니까 성장성이 담보가 된 그런 종목들, 파이프라인 가치나 이런 것들이 좋은 중대형주 쪽으로 매기가 들어올 거란 이야기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걔들을 팔기 바쁘지만 시장이 좋아지면 사기 바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순환매 흐름을 미리 한 발자국, 반 발자국 앞서 나가야 된다. 자, 그럼 왜 그러느냐? 일단 뉴스에서 보면 우리 정부가 코로나 치료제를 26만 명을 확보했다. 일부는 다음 주에 조달이 가능할 수 있다. 이번 주나. 그리고 코로나 확산세가 폭증은 하지만 이제는 정부에서 마스크 써야 되겠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럼 마스크 관련주들이 이미 움직인 게 있었고 또 다음 주에도 마스크 관련주가 움직이겠죠. 자, 그리고 코로나 이제 그렇다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가? 그게 이제 또 일부 종목은 올라가겠죠. 그래서 항바이러스제가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서울대 박승범 교수팀이나 한국파스트리 연구소 공동으로 해서 그 사스코비드2 바이러스를 활용해서 항바이러스가 효과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것은 현재까지 나와 있는 변이 그리고 미래 변이에도 잘 적용이 될 것 같다. 이게 이제 학술지에도 실렸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국 파스테르 연구소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좋아지겠죠. 왜냐하면 서울대는 특별한 그 모멘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로 이런 테마도 한번 형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시장이 안정됐어요. 자, 난리통에는 일단 목숨을 보존하는 게 우선이겠지만 일단 이제 안정이 되면 또 돈을 버는 것에 신경을 쓰게 되죠. 자, 그것처럼 시장이 폭락이 나왔을 때는 비중을 조절하는 데 급급합니다. 그러나 시장이 좋아지고
리세션에 대한 공포가 완화된다면 그때는 이제 요망한 종목들, 파이프라인 탄탄하고 실적 성장도 가속화되는 이런 이제 옐로 칩들이 관심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일부 종목은 뺐습니다. 근데 유한양행이나 뭐 제넥신이나 시작해서부터 주로 코스닥 150에 있는 그 제약 바이오 관련 중대형주들 이런 종목들이 각광을 받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바이오닉스 이런 종목들도 생물보안법이 연내에 통과할 수 있다. 그럼 이제 CDMO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이 되면서 움직임이 좋아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장이 주는 대로 쫓아갔기 때문에 반도체, 자동차, 뭐 밸류 프로그램에 모조리 물렸다는 거죠. 그러나 시장을 앞서 나가는 투자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두 가지로 하더라. 하나는 투자자들은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욕심쟁이 우후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투자자들은 매일 먹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제대로 한번 크게 수익 내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가장 어떤 인기가 있을 때 또 가장 투자자들에게 많은 칭찬을 받을 때가 어떤 때냐. 결국은 매일 수익을 낼 수 있고 또 크게 한 방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때가 가장 좋아하더라 투자자들이. 자, 그러면 크게 먹는 것은 주도주 성장주로 해야 되겠죠. 베팅을 해서 끌고 가야죠. 왜? 마지막에 강력한 스퍼트가 나오니까. 단기적인 것은 오늘 바로 올라가는 것은 시장의 이슈 따라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것도 신선한. 그래서 신선한 이슈와 재료를 먹으면 단기 종목을 공략한다면 아주 기가 막히게 될 수 있다. 그래서 두 가지로 구분해서 가자. 크게 보는 것은 이게 이제 알테오젠의 그 현재 오늘 기준으로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제시해드렸던 가격 대비 수익률이고 이건 이제 3,000당 제약인데 아직 갈 길이 봅니다. 그렇지만 이런 종목들은 지금 현재 8월 16일 종가 기준으로 654% 수익률을 보이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계좌에 찍힌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눈을 꿈뻑꿈뻑 쳐다봐도 믿겨지지 않는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신 분도 계시던데 자, 이런 식으로 베팅을 해서 끌고 가고 그다음에 3,000당 제약은 조금 눌러줬어요. 요즘에 한 250%까지 갔다가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우리가 최고 수익률을 이제 많이 따지는데 요즘에 이제 자본시장법 때문에 우리가 현재 기준으로 그리고 딱 그 정확하게 얼마 이상 상승하면 매도하세요. 이랬으면 얼마 그걸 기준으로 이제 자료를 주로 작성하는데 그래서 3,000당 제약은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 자 이런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이제 매일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제 뭐 매일매일 몇 % 이상을 정확하게 낼 수는 없겠죠. 어떤 날은 수익을 내고 어떤 날은 조금 손실이 조금 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강한 움직임이 나온 걸 좋아한다. 이게 4년을 넘게 5년 동안 제가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여기는 희황도 있고 테마 섹터의 움직임. 특히 50주, 오늘장 공락주에서 50주로 세 종목을 제시해드려요. 제가 이제 저를 좋아하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대한민국에서 이제 좀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한 종목이면 안 돼서 이제 세 종목을 해드립니다. 안정적인 종목, 또 좀 공격적인 종목 이런 종목을 해드리는데 제가 표로 이렇게 과거에는 몇 퍼센트 했는데 이제 그걸 자본시장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리얼 수익으로 더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얼마 매도했다 그러면 이렇게 자 얼마부터 이상 상승하는 구간을 매도했다면 그 가격으로 매도를 하고 그 문자 보내준 시점으로 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면 저는 셀리드 150% 넘었지만 일단은 리얼로 하면 134% 됐는데 상한가를 4일 연속 기록했어요. 자 코로나 확산세에 있어서 치료제 그리고 또 기타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강한 움직임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어제 지난 금요일 날 고점에서 상한가를 기록하기 전에 눌러줬는데 항상 3일 내지 4일, 3일 상한가 나오면 무조건 4일째는 매도를 해야 돼요. 일부라도. 그래서 저는 장 초반에 요 급등할 때
차익 실현 문자를 좀 보내드렸는데 단기적으로 한 130% 올라갔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항상 우리가 어떤 테마가 형성이 되면 그 기관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종목을 공략하는 게 좋아요. 수젠텍 이런 종목들. 그래서 저는 이 수젠텍을 제시해 드렸는데 단기적으로 지금 한 100% 가까이 올라갔다가 8월 16일 기준으로 종가 기준으로 8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다시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코로나 관련주들이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강하게 올라갔다가 숨고르기 나와요. 이건 괜찮아요. 11선을 밟았다는 것은 무조건 올라가야 돼요. 여기서 안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이탈하면 전량 차익 실현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셀리드, 수젠텍 안 좋은 시장에서도 강한 움직임이 나왔다는 거죠. 자, 이번 주에 이제 지난 금요일 날 건데 금요일 날 세 종목을 제시해 드리고 한 종목을 추가로 제시해 드렸는데 다 9% 이상 올랐습니다. 먼저 이제 진 매트릭스는 보세요. 잘 보시면 급등주는 항상 5일선에서 한번 조정을 받거나 10일선에서 지지되고 강한 슈팅이 나와요. 얘는 무조건 슈팅이 나온다. 왜냐하면 상한가를 쳤던 종목이니까. 그래서 아침에 이제 어떻게 매수하냐면 9시 7분 이내에 매수죠. 그리고 항상 우리가 팔 때 되면 급등이 나오면 팔아주면 딱 맞다는 거죠. 10시가 여기죠. 이 선이니까 10시 15분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잖아요. 꼭지. 그래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주가는 눌림목 공략. 급등하면 팔아야 된다. 언제 팔아요? 급등하면 팔면 됩니다. 어떻게? 일봉에서도 봉 5개, 3분 차트에서도 봉 5개. 그럼 꼭지에서 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보통 그 내가 사면 꼭지, 내가 팔면 바닥인데 저는 이런 전략을 구사하기 때문에 내가 사면 바닥, 내가 팔면 꼭지 이런 게 주로 많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진 매트릭스가 얼마부터 5,200원부터 그러면 딱 5,200원 요 꼭지잖아요, 여기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당일날 16%가 올라가는 기업을 토했고, 자, 반도체가 올라간다면 이걸 해야죠. 그래서 반도체가 올라가서 산일전기를 해드렸는데 산일전기는 꼭지에서는 이제 못 팔고 4,850원 여기서 이제 48,500원 여기서 팔고 장후발이 조금 더 슈팅에 나왔는데 이런 움직임. 그리고 추가로 한국 화장품 제조 5월 16일 날 제시를 해드릴 때 비해서는 강하게 올라갔고 또 당일날도 13% 올라가는 그런 기업을 토했죠. 그래서 이런 흐름. 그리고 이제 GH 신소재도 11%.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은 모든 종목이 4종목이 다 9% 이상 올라갔다. 이제 이렇게 보시고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아도 잘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전날은 이제 아까 보시면 급등주는 빅머니가 입성한 종목은 5일선에서 조정받고 올라가고 5일선에서 안 올라가면 10일선에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눌림목에서 공략해야죠. 이건 당일날 상한가 그 다음날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아침에 매수하는 거예요. 상한가 치면 일단은 홀딩해도 된다. 그 다음날 이제 팔아줘야죠. 상한가 치면 무조건 팔아줘야죠. 그래서 요때 팔 건가 요때 팔 건가 분위기가 좋으니까 요때 팔아야죠. 그래서 그린생명과학이 4,400원부터 하면 여기잖아요. 여기 꼭지. 충분히 팔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이틀만 해도 리얼 48% 올라가는 거죠. 그날 이제 미코바이오메드가 상한가를 기록했고 다음 주에도 올라가면 다음 주에는 이제 팔아줘야죠. 무조건 10% 이상이면. 그리고 랩지노미스는 지금 단일가 거래가 됐을 때 3일 단일가 거래가 되면 30분마다 한 번씩 거래가 되거든요. 그러면 테마가 형성이 되고 그러면 무조건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 날은 무조건 공략해도 되죠. 그래서 언제 매수하냐? 아침에 9시 7분 이내에 매수. 3분, 6분, 7분 매수해. 언제 팔아? 슈팅이 나오면 팔아주면 되죠. 이런 식으로 하면 랩지노미스가 4,500원대면 여기 꼭지죠. 그러니까 왜 저렇게 꼭지를 잘 맞추지? 이렇게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슈팅이 나오고 더 갈 것 같고 상한가 갈 때 그때가 팔아주면 딱 꼭지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 날은 신풍제약이 5일선에서 한번 조정을 받았죠. 그러니까 무조건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당일날 상한가 그리고 또
18,500원부터는 매도하면 18,500원이면 이쪽이죠. 야, 어떻게 저렇게 잘 팔지? 그러면 급등하면 팔면 돼요. 급등하면 1, 2, 3, 4, 5. 5개, 6개 생기면 팔면 요 꼭지에서 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리얼하게 저렇게 한 24%도 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테마가 형성이 되면 2등주, 3등주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3등주잖아요. 근데 상승 초기에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상승 초기에 올라가서 매수해서 올라가면 팔아줘요. 그럼 얘는 여기까지 더 올라갔지만 여기서 판 걸 기준으로 했을 때 하니까 한 15% 이렇게 나왔죠. 1분만 더 하겠습니다. 1분만. 그리고 녹십자 MS나 이런 것도 상한가치고에서 35% 이제 8월 8일 날. 그리고 엑세스 바이오도 상한가 치면 무조건 팔아줘야죠. 이렇게 아침에 되면 무조건 팔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상한가 치고 급등이 나오면 이렇게 이제 팔아주면 되고, 또 헬스 관련주가 올라가면 이런 종목도 해야죠. 우리바이오. 한미 반도체는 반도체가 올라가면 해야죠. 그래서 요날 제시를 해드렸는데 여기까지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14만 원, 15만 원까지는 상승이 가능하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좋은 태성 같은 종목은 앞으로도 더 강하게 상승이 나오겠죠. 뭐 방산주가 움직이면 방산주가. 자, 이런 식으로 시장을 조금만 앞서 나가고 매일 먹고 크게 한번 먹을 수 있는 이런 전략을 가져가시면 어려운 시장에서도 전혀 흔들림 없이 이 폭락장에서도 멋지게 승부를 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